자, 안녕하세요. 캠필입니다. 자, 오늘은 텃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텃세일까? 요즘에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 중에서 한국으로 여기민이라든가 타주로 이사 가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는 항상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텃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국도 몇십 년 전부터 귀농이라는 게 많이 유행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도시를 버리고 도로 농촌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아보자, 아름답게 살아보자 시골의 순박한 사람들과 살아보고 자연과 함께 살아보자라고 갔다가 실망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공통적인 문제가 뭘까요? 예, 텃세라는 겁니다. 자, 텃세라는 거는 사람 사는 곳은 다 있어요. 예,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대해서 가지는 특권 의식이라든가 혹은 뒷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텃세라고 합니다. 자, 좋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텃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으로 여기민을 가셨다가 이 텃세 때문에 포기하고 미국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타 주에 이사를 가셨다가 텃세 때문에 도로 돌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한국도 귀농을 가셨다가 또 텃세 때문에 도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텃세를 왜 가지게 되고 텃세를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텃세를 갖다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다른 생활을 한번 또 도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텃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채널 주제가 뭐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정보 드리는 채널의 주제이자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여기민 65세 이상 뭐 복수 국적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수 국적만 하더라도 벌써 텃세가 나오죠. 예, 왜 우리가 낸 세금을 니들이 뭐 다 챙겨 먹냐? 사실상 그렇지도 않은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없는 소설까지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게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에 도로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귀농이랑 비슷하죠. 예, 서울로 올라갔다가 도로 시골로 내려가는 귀농과 비슷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 가보시겠다 생각을 많이 해보셨지만 한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너무나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값이 맨날 뉴스를 보면 뭐 10억, 20억, 30억 그래서 저도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있다가 한국에 몇 번 나가면서 한국의 좀 지방 도시를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아파트 값이 2억, 3억 이래요. 와, 이거 가격 진짜 싼데? 와, 그리고 또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 훨씬 싸잖아요. 와, 미국에서 어설프게 살 바에 그냥 한국 가서 남은 여생을 좀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요즘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을 가보니까 서울이 많이 발전된 건 사실인데 솔직히 서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귀농하시는 많은 분들의 연세가 좀 들면서 서울이 너무 복잡하고 매연 문제, 그다음에 뭐 사람들 많고 차 많고 인구 복잡하고 사람들 날카롭고 그런 것 때문에 지방 도시로 가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도시, 뭐 미국의 LA라든가 아니면 뉴욕, 뉴저지 이 인근에 사시다가 조그만 도시로 가려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예. 한동안 뭐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조지아주 가는 게 많이 유행했었고 또 텍사스가 또 지난 몇 년 동안 발전도 많이 됐고 요즘에 플로리다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늘었어요. 제가 미국에 막 왔던 한 36년 전, 37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 사람 그러면 뭐 LA가 제일 많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인근이었죠. 예, 뉴저지나 플러싱 있는 쪽, 예, 이 근처가 이제 많이 사셨는데 나머지 지역은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요즘에는 뭐 덴버를 가도 한국 분들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뭐 애리조나를 가도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국 분들 없는 곳이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타주로 가보시든 혹은 한국으로 역 이민을 가보시든 혹은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귀농을 하시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한 번씩은 좀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우선 서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을 가더라도 서울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예, 근데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를 가보니까 몇 년 전에 춘천을 한번 가보니까 춘천 집값에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평택을 가보니까 평택 집값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옹기종기 모여있기 때문에 서울만큼 복잡거리지는 않더라도 외곽에 살아도 편의점도 가깝고 각종 편의시설도 가깝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한국에 가면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서 좋은 병원들은 다 그래도 서울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곳을 가는 게 웬만한 병원은 근처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큰 병원은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천안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티켓함은 몇 킬로인지 이걸 적어줬어요. 제 기억에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천안까지 터미널까지 74km 정도. 그다음에 서울서 대전까지가 한 140, 한 5km 정도. 예,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천안까지 딱 1시간, 대전까지 딱 2시간, 부산까지는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이렇게 딱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한동안 제가 뭐 90년대 한국가잖아요. 예, 서울서 천안까지 고속버스 터미널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가는 것만 30분, 40분이 걸려요. 차가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거리상으로는 진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와, 이젠 천안 가는 것도 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서울 주변에 기차가 엄청나게 발전됐습니다. 이 광역시 인근으로 다 기차들이 발전돼 갖고 이제는 춘천까지 가는 거 청춘기차라고 하죠. 예,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가는 게 1시간이 안 걸립니다. 도심 고속기차가 다니죠.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40분대로 끊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를 가도 1시간 내외에 서울을 다 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인천도 다른 동네를 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인천도 그렇죠. 김포 저랬을 때 김포 국제공항 시골길 한참 가갖고 한참 시골로 가야지 나오는 공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서울 시내 한복판이나 마찬가지죠. 이 근처에도 뭐 의정부도 있고 성남도 있고 수원도 있고 안산, 화성, 용인, 평택, 천안, 아산 뭐 이런 곳들 다 서울이랑 되게 가깝습니다. 세종특별시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춘천이라든가 뭐 충청북도 뭐 충주 같은데 예, 이런 데도 이 서울이랑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런 데 집값은 서울만큼 안 돼요. 뭐 2억대, 3억대면 30평대 정도로 삽니다. 물론 미국에 비하면 좀 집이 작아요. 예, 30평대면 1000스퀘어피트가 조금 넘지만 한국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은 집이에요. 예, 60평 정도 살면 큰 집에 사는 거고 30평대 살면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부가 살기에는 30평대 집도 괜찮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가면 와, 여기 진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아는 형님, 예,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 역이민을 하시거나 예, 복수 국적을 받아갖고 한국에다가 집을 사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실버타운, 한국에서는 실버타운이라고 하죠. 예, 시니어타운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실버타운이 한국 내도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실버타운에 미국에 사시다가 가신 분들이 텃세 문제 때문에 좀 끙끙 앓으시다가 도로 돌아오신 분들도 제가 몇 분을 뵀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먼저번에 평택 갔다 오면서 말씀드렸죠. 진짜 교민들을 위한 시니어타운을 하나 만들고 싶다. 좀 더 구체화시키면 교민들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출신들 시니어타운 하나, 예, 뉴욕, 뉴저지 출신들 시니어타운 하나, 예, 시애틀분 뭐 시니어타운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도 이게 또 지역별로 서로 싸워요. 예. 그 관광버스 안에서도 뉴욕 분하고 LA 분들하고 타고 다니면 일주일 여행 다니면 3일 후면 싸운다고 합니다. 그게 나라가 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너무나 달라요. 한국 같은 나라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오죽하겠어요.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분들도 북경에 계신 한국 교민분들, 상해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저기 광주에 계신 분들 다 한 자리에 모였더니 예, 서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만큼 사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텃세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텃세가 생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대도시가 워낙 그 물가가 비싸고 생활비가 비싸니까 뭐 LA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만불 들고 예, 생활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이 돈인데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피닉스를 가봤어요. 어느 날 콜로라도를 가봤어요. 와, 이 돈이면 괜찮네. 예, 여기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사람들 생각이 월 5,000불 벌면 괜찮게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LA에서 월 5,000불 벌어서 사는 게 녹록지 않죠. 예, 뉴욕 같은 경우는 더더욱 뭐 더 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주를 고려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타주에 가잖아요. 그럼 또 여기도 또 텃세가 있어요. 이거 라스베가스 텃세가 있을까요? 예, 텃세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텃세를 못 느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저희 채널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텃세를 못 느꼈어요. 왜 그러냐? 이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라스베가스도 한 3분의 1, 예, 한 25% 이상은 다 저를 아세요. 예, 식당 가면 다 저를 아시니까 저한테 텃세를 안 부립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까지 손붙잡고 와서 인사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구독시켜 주시고 인사 나누고 다 편해요.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 와서 터세라는 걸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LA 오래 살았으니까 LA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 하는 얘기가 와, 캠피디 뭐 여기서 동네 이장님 됐어. 뭐야. 뭐 동네 모르는 사람 없고 완전 여기 자리 꽉 잡았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저는 이곳 주민분들과 너무 잘 지내요. 저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럭키예요, 럭키. 그렇지만 터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라스베가스 주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LA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국 분들이 많죠. 예, 뉴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터세고 뭐고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돼요. 그리고 이 터세라는 게 한국 시골 귀농 터세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터세가 되는 거지만 여기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인종들도 섞여 있고 또 지역이 널찍널찍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 라스베가스에 와서도 사람들 뭐 두세 명만 만나고 산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이거는 뭐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피닉스도 마찬가지고 덴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 서너 명만 알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특화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좀 터세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먼 옛날, LA 같은 경우도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 뭐 70년대 이럴 때는 식당 가서 외로워서 옆에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동년배 같으니까 저 실례합니다 인사 나누고 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얘기나 나눌 수 있을까요? 같이 소주 한 잔 나누면서 이렇게 또 친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때는 서로 외로울 때였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 걸면 미친놈 취급 받을 수가 있죠. 뭐 팔려고 그러나? 다단계인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종교 뭐 전도하려고 나? 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의 지금 시골도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자주 못 만나니까 반가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알다 보면 텃세라는 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귀농을 하면서 생겼던 텃세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보면 우리도 이제 여기민을 갔을 때 혹은 또 타주로 이사를 갔을 때 그곳 주민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현명함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귀농할 때 이제 한국에서 귀농할 때 어떤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서 입담이 제일 센 사람 세 명이랑 친해지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도 항상 말을 주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경우도 있죠. 갯마을 차차차 뭐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뭐 조그만 동네니까 남이 얘기에 관심이 다 많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 세 명을 내 편으로 만들어 두면 편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내 편을 들어주니까. 자, 그리고 적어도 그 마을에 가서 3년 이상 그 마을 행사나 이런 데 잘 참여를 해갖고 마을 사람들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난 척하지 말고요. 예, 스스로 잘 할 줄 모른다면서 오히려 나를 비하하면서 남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사람은 남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한테 모질게 굴질 않아요. 마을 사람들한테 어머 이 나물은 뭐예요? 어떻게 캐면 돼요? 저도 좀 캐는 것 좀 배워도 돼요? 와 이거 참 이쁘다. 이거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와 이 음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배우면 안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도시에서 왔다고 나보다 잘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오픈을 하는 거죠. 자, 미국도 똑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도시에 갔어요. 예, 미국의 큰 도시 살다가 다른 도시 갔는데 그 마을에서 입담이 센 사람 좀 친해지면 좋죠.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과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자진해서 좀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지. 내가 살던 LA에서는요, 내가 살던 뉴욕에서는요, 이런 소리 하면 진짜 미운 털 박히기 딱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잘난 척 하지 말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LA 같은 데서 이제 뭐 물건 갖다 사오고 싶은데 어디서 뭘 파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파는데 제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예, LA 여기 가면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거기서 주문해 드릴까요? 누구 부탁해서 오는 김에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 하면 마을 사람들과 편해질 수가 있죠. 자, 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한국 가서 미국에서는요 이러는데 이런 소리 하면 진짜 미움받기 쉽습니다. 예, 와 한국에서는 왜 이래요? 예, 이런 소리 진짜 미움받기 쉬워요. 자, 한국은 이렇군요. 이 동네는 이렇게 하는군요. 이건 또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뭐든지 칭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뭐 주문하는데 필요한 거 있어요?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좀 미국에 살았는데 아이들 끝나고 제가 회화 같은 거 알려드리는 거 이런 것 같은 거 마을회가 나서 클래스 한번 무료로 해보면 어떨까요? 예, 제가 좀 아이들 영어 좀 가르쳐 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거 좋아하죠. 예, 영어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돈 주고 이거 배우는 게 얼마나 돈 들어가는데 이런 같은 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서로 상생을 하고 예, 서로 도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귀농하면 요즘에 뭐가 있냐면 마을 발전기금 같은 거 내라고. 뭐 한 300만 원 내라, 500만 원 내라, 심지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을 발전기금 같은 거, 뭐 미국에는 그런 게 없죠. 예, 그런 거 함부로 돈 걷었다가는 좀 큰일 나니까 그런 건 없지만 그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이곳 라스베가스도 보면 뭐 그룹별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행사하니까 뭐 도네이션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강제적으로 못하죠. 한국만큼 프레셔를 주지는 않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결속력이 강한 거예요. 거기 끼어들어가는 게 쉽잖아요. 이렇게 대학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서로 면식이 있는 사람들을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귀농이라는 게 뭐 소도 뭐 비빌 때가 있어야 된다고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한 명 있는데 귀농을 하면 훨씬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유튜브 때문에 저를 알아봐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좀 편했어요. 저는 뭐 지금도 아마 뭐 애리조나 가든 덴버에 가든 뭐 텍사스에 가든 어디 가든 간에 다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걱정은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은 분명히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지역마다 사는 좀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박의 도시이다 보니까 처음 와서부터 도박꾼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처음에는 와서 열심히 2년, 3년 비즈니스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잘 되니까 가게 맡겨놓고 슬슬 도박을 다니다가 여기에 미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다 가게도 컨트롤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리는 거죠. 아, 나 지금 가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근데 이 돈을 빌리고 야반 도주한 얘기를 갖다가 제가 많이 들었어요. 라스베가스 오니까. 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라스베가스 올드 타이머 이런 분들 있죠. 예, 라스베가스 와서 적어도 도박 안 하고 멀쩡한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는 거, 예,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색안경을 낄 수가 있죠. 난 도박 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기본적으로 거리부터 두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 도박할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라스베가스의 특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지역별 특성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쁜 뭐 어떤 나쁜 품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당해왔으니까.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동네들 있죠. 예,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한국 분들이 와요. 예, 여긴 진짜 시골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왜 왔을까부터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진짜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요. 어떤 분이 그 전에 제가 여기민 적었으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에 한국에 여기민 가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 간섭하는 건 너무 싫어서 저 싫어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안 그럽니다라고 말씀을 적어주시고 다른 분들도 적었는데 예, 서울? 예, 서울뿐만 아니에요. 야, 인근 도시도 아파트촌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농촌으로 귀농하시는 거 이건 힘들 수 있어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시면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 뭐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또 마을 또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건 좀 참여하시고 또 마을 회비 같은 거 이런 건 좀 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별로 참견을 안 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에 옛날에 오신 분들 있죠. 예, 70년대, 60년대 이렇게 미국 오셔갖고 시골 동네 사시고 거기 그때 딱 생각에 지금도 똑같으신 분들은 똑같아요. 옛날 시골하고. 누구 오면 집에 오고 숟가락이 몇 개 있냐, 밥그릇이 몇 개 있냐, 오늘 저녁은 뭐 먹냐, 이거 먹어봐라, 이거 또 나 줘, 이거 뭐 하고 이런 간섭들이 많아요. 이게 싫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LA도 그렇게 하는 분들 없잖아요. 예, 친한 분들 아니면. 근데 LA에서 미국의 다른 도시로 갔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한 500명, 1000명밖에 안 사는데 뭐 집에 오고 갑자기 오고 어디 나와라 그러고 밥 먹는데 이 집은 이게 맛있으니까 이걸 먹어봐라. 이거는 또 이걸 이렇게 해봐라. 예, 이러면 힘들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 비즈니스를 하러 왔는데 비즈니스를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는 이렇게 된다. 뭐 이 물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힘들어요. 귀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가서 좀 논밭이라도 조금 갖고 보려고 하면 이걸 뿌려야 된다. 농약은 이걸 해야 된다. 농약은 어디 가서 사야 된다. 그다음에 벽시는 요걸 해야 된다. 내가 벽시 좋은 거 구해줄 테니까 이것만 써야 된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관심인데 나쁘게 말하면 진짜 피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귀농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서로 이해 문제 때문에 결국은 투닥투닥 거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한국으로 역이민을 간다. 혹은 뭐 타주로 간다. 예. 혹은 한국에서 귀농을 한다. 그러면 이 텃세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가면 그냥 아파트 들어가 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아파트촌들은 어디 가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파트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그 대신 좀 마을 주민들과 조금만 마음을 열고 좀 지내면 한국에서 뭐 아파트촌에서는 그렇게 텃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골 동네에다가 뭐 집을 전원주택을 멋있게 짓는다. 예, 그러면 벌써 텃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와, 뭐 여기 또 마을 발전 기금으로 1,000만 원 내라, 2,000만 원 내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폐수 때문에 우리 논에 물이 들어와서 우리 논 농사가 망쳤으니까 이거 돈을 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별의별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또 밑보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거 포기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 미국의 시골도 적당히 한국 분들이 한 10,000명이고 5,000명이고 10,000명이고 사는 동네는 그나마 나아요. 예, 근데 뭐 시골 동네도 한 250명, 300명 이렇게 사는 곳들 가잖아요. 예, 그러면 저도 깜짝 놀란 게 몇백 명 안 사는 동네인데도 거기서도 파가 두 개로 갈라진 이런 마을들이 있어요. 한국 분들이. 예.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 문제는 아니고 왜 나눠졌는지도 모르니까 저는 뭐 그것도 모르겠고 뭐 한국처럼 뭐 경상도 전라도로 나눠진 것 같지도 않은데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내가 아직 한국 가면 텃세를 이겨내야지 한국에 갈 수 있고 혹은 타주 이사를 가도 텃세를 이겨내야지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가시면 텃세가 제일 먼저 뭐가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나라를 버리고 미국에 떠난 사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친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혜택을 다 공짜로 받는다.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미국에서 와서 잘난 척 한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말 하나도 카스코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코스트코 그러는데 미국에서 왔다고 카스코 그러면 재수없어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말에 괜히 버릇 들어갖고 영어 조금 섞었다가 또 재수없다는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어때요라는 얘기하는 거 진짜 이거는 큰일 납니다. 예,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재수없다는 소리 듣기 딱 좋아요. 결론적으로 제 주변의 분들, 예, 한국에서 실버타운에서 좀 충돌 생겨서 결국은 적응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실수는 아닌데, 예, 그분들의 실수 아닌 실수가 있어요. 예, 결국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분들은 자,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을 안 했어도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건 틀린 말일 수가 있죠. 내가 영어 발음 조금 굴렸는데 그게 상대방이 재수없게 들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합리적인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한국 가서도 적응을 못해요. 자, 적응 잘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뭐 시골 가서도 적응 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가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고 귀농 가서도 적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귀농해서 잘 사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한국 가서 또 여기민 가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국에 계시다가 뭐 조지아나 아틀란타 혹은 뭐 텍사스 지난 한 1, 20년 동안 한국 인구가 많이 늘은 곳, 예, 여기 가서도 적응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라스베가스는 좀 난 게 뭐냐면 사실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전된 도시들도 사실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텃세라는 게 좀 적어요. 예. 제가 여기 와서 뭐 한 몇 달은 됐을 때 여기서 뭐 라스베가스에서 30년 사신 분들, 40년 사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여기는 40년 전에는 어땠고 30년 전에는 어땠고 라스베가스 살아보니까 이건 좋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자, 이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더니 누가 적었어요. 꼴랑 2년 살고 라스베가스에서 대해서 아는 척하기는 예, 이것도 텃세예요. 저는 제가 꼴랑 아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꼴랑 30년, 40년 사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자고 만들었던 영상인데 그것도 제가 라스베가스 이사 온 지 2년도 안 된 사람이 그걸 적었다고 재수없다고 생각하니까 꼴랑 2년밖에 안 된 이런 사람이 적어놓고 그것도 라스베가스 안다고 적었냐. 그래서 이게 또 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예, 그래서 여기민도 좋고요. 그다음에 타주 이사도 좋고 인생에 좋은 기회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의 행동 거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 내 어딜 가든 간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 간다 그럼 뭐 저를 알아봐 주신 분들이 여기처럼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도 한국 가면 조심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텃세를 갖고 계십니까? 혹은 또 여러분들은 누구를 텃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서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타주에서 온 사람이나 혹은 미국에서 온 분들 조금 더 너그럽게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즐거운 또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